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도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들은 다 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대법원 앞에 서초동에서는요. 대법원을 박살내자라고 하면서 일부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보니까 아까 추미애 의원도 현장에 단상에 올라갔더군요. 자,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다.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지금 이미 많은 수의 국무위원들이 탄핵이 됐거나 또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는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대법관들도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민주당이 가진 헌법에는 민주주의만 있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아예 없는가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고 있는 큰 기둥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는 아닌 것이죠.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삼권 분립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없애면 누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민위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마치 중국이나 북한처럼 말은 이제 사법부가 있고 검찰이 있지만 사실상 공안 통치를 하고 사법부나 모든 것이 당의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지금 정청래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셜 미디어 그 이름이 정청래 알콩달콩인데 그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딸랑딸랑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대법원이 헌법에서 최고 법원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 내란이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이렇게 폄하하면은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나중에 어디 가서 호소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뽑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사실상 무시하고 헌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헌법의 어떻게 보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21세기 2025년 법률 천지에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본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업됐다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은 한 달 뒤면은 대선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대선 전략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법적으로 할 것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보시죠.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그 태도를 보면 겨이 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의도가 저는 보여지던데 입법을 통해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헌법 밖의 해석을 입법에 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가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먼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대법관 수 늘려주겠다. 자, 저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된 문제나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 재판 당사자들이 정말 지연되고 있어요. 대법원 관계에 따르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4명의 대법관이 있죠. 한 명은 법원행정처를 맡기 때문에 재판에선 또 제외됩니다. 모든 민사, 형사가 다 대법원으로 쏠리는데 이걸 제대로 본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변수로 두지 않으면 지금 이 절차는 솔직히 설명되진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것도 그 요건이 있어요. 내규가 있고 법령이 있는데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를 검토를 해야 되고 주심 재판관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됐습니다. 빛의 속도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이 오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7만 쪽에 달하는 이 기록도 다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국민들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사건, 나한테는 내 인생이 걸렸고 내 재산이 걸렸고 모든 부분이 걸려 있는데 정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제대로 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명실하게 보여줬죠. 그런 불신을 이번에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것 자체까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다.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점, 그 맥락에서 나오는 점이 있고요. 다만 개개인의 대법관을 탄핵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정무적인 고려가 좀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청토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공판계획 속도가 너무 속도전이라는 얘기 있는데 후보님 입장이 나오시고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나오고 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과 관련해서요. 보통 그 대선 후보가 당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대선 후보가 결정하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공식 대선 후보에 반하는 의견은 낼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 대법관 수가 기존에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고 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대법관에 대한 어떤 뭐 개혁?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글쎄요, 뭐 저거는 뭐 이심 전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저런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탄핵을 시도할지 아니면은 법원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금 최근에 대법관이 확 늘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대법관이 30명 심지어 뭐 100명까지 이야기하던데 100명이 전원합의체 판결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으로 이제 취임이 됐는데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90%의 찬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당인 민주당의 대부분의 그 의원들도 조희대는 대법원장 할 만하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진성준 의원이 그때 간사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딱 거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본인이 했던 판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공감이 되고 큰 울림이 되고 감동됐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대법원장 해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진성준 의원입니다. 만약에 이번 공직선거법이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인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진행한 다음에 유죄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저 같아도 조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거고요. 그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1심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읽어보면은 대법원 판단이 맞았나 항소심 판단이 맞았나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이 뭐 6만 페이지인지 몇만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어떻게 다 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때 12대 0이 나온 게 아닙니다. 2명은 그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그랬어요. 예. 그 재판관 누굽니까? 이은구 그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뭐 그분들은 뭐 6만 페이지인지 몇만 페이지인지 그 기록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법관 정도 되면요. 저 정도 사건은 금방 처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액션이 민주당에 의해서 벌어지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633 원칙, 1심에서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 원칙이 있지만 그동안 잘 지켜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느냐. 그 많은 기록들을 열람은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작 9일 만에 단 2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 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입니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그 많은 기록을 언제 다 읽었느냐라는 말이 나오니까 또 이 과거의 이 발언이 바로 소환이 되더군요. 연이어 들어보시죠. 왜 자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가?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부담가까이 10몇 차에 이르는 어떤 변론과 수많은 증인들을 증인심을 했고 예.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의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뭐 수만 페이지 기록을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 일주일이면 다 읽으세요. 아니 수만 페이지를 어떻게 일주일에 다 보세요? 페이지. 저도 판사할 때 예. 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도 예,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저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수많은 페이지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나도 판사 출신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너무 빨리 읽고 너무 빨리 처리해서 뭐 1초에 몇 페이지씩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본인들 기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실무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는 올 초에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소송뿐만 아니고 지금 법원에 있는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다 전자소송으로 해서 전자기록으로 봅니다. 근데 형사사건만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었는데 원래 올해 1월 31일자로 전자소송 기록이 벌써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실제 운영하려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10월 달로 연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비롯해서 사실상 전자사건, 이 종이 기록을 형사사건도 전자기록으로 다 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주당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사건을 하고 이런 그 법원에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아마 제가 어떤 그 언론에서도 형사사건 기록이 전자수송돼 가지고 판사님들이 전자기록 보고 있다는 얘기를 쓰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은 공리공론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다 확인 좀 하고 하시라. 그리고 설령 그것이 형사사건이 전자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 아닌 것 다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리적으로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했는 것이 무슨 사실관계가 수십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꼴랑 얘기했는 것이 김문기 씨 아느냐 마느냐, 골프 쳤느냐 마느냐,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종상향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느냐 안 하느냐, 압박을 했느냐, 이게 객관적인 공수사실의 팩트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기록이 7만 페이지나 되는데 그거 언제 받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봅니다. 예, 물타기다. 자, 양 변호사님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범계 의원 말씀하신처럼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물론 이제 대법관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판사로서 이제 법관으로서 경력이 수십 년 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며칠 만에 다 보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며칠 만에 어떻게 그 수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가 쟁점이 아니라 그런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있기 어떤 때문인 면에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 그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그 국회 이제 그 증언을 들을 때 그래서 지금 조국혁 신당 박은정 의원이 그러면은 대법관들 전원이 그 기록을 봤다는 로그, 열람했다는 로그패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인데 아직 대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 정말 뭐 능력 있는 그리고 경험 있는 판사들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과연 보고 판결을 내린 건지, 보지도 않고 그냥 예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쟁점입니다. 예. 어쨌든 로그 기록 공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하나 또 궁금한 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기간에 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소추를 재판이냐 또는 기소냐 놓고 해석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민주당이 법안을 내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재판은 뭐 중단된다. 이런 지금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딱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날 이후에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무력화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현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로 초기부터 엄청 흔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책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전의 결정 예를 보더라도요. 특수한 직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는 지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 등으로 그 직에서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학계에서 물론 입장이 갈리고 있죠. 소추와 관련해서도 기소 플러스 재판까지 가느냐, 재판이 포함된다고 봤을 때 그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게 맞느냐, 이게 다 해석론으로 갈립니다. 그럼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집권 세력이라면 도모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용이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형사소송법을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그리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에 따라서 대통령을 오라가라면서 국정 운영에 대단히 큰 변동성을 가하는 게 사법 정의이자 정치적 정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선출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거는 선출된 국민의 어떤 선출을 받았다는 그 지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법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재명 후보부터 적용하느냐?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되지. 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유죄로 확정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확정이 된 거고. 형량이 남은 거죠? 형량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형량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 형량하고 거의 똑같이 하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만 끼워져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대선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뭐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한 2년쯤 뒤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며칠 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국회의원도 못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이 언제 선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그런 식으로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다음 기일은 궐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5월 중에 판결 선고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니 뭘 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법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법과 정치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